여기 동생 이번에 예비 주연을 맡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다고 그랬었죠? 자, 집중 맞춰보시고 3과 문법 테마 뭐 있었어요? 3과 문법의 포인트 몇 가지 있었어? 누구랑 누구 현재 완료랑 접속사 도 다시 3과 문법에 뭐가 있었어요? 접속사 도 있었어요. 대답 크게 다시 뭐가 있어요? 네, 3과 문법에는 현재 완료랑 접속사 도가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현재 완료의 문제 포인트 첫 번째 이거 왜 설명밖에 대답이 안 나오지? 지금 다 같이 수업 들었던 거 분명히 테스트 보고 시작한다고 했었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구분하기 세 번째 그렇지 그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도후의 문법 포인트 첫 번째 양보 전치사와 양보 접속사 구분하기 두 번째 해석하여 네, 알맞은 접속사, 적당한 접속사를 집어넣어 주기였어요. 그치?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3과 문법에 뭐가 있다고? 현재 완료랑 접속사 도구가 있었어. 그럼 다시 첫 번째 현재 완료의 문제 포인트 형태랑 부정문, 의문문. 그럼 찬빈아, 현재 완료 형태 어떻게 생겼어? have나 has, pp 둘 중에 하나였겠죠? 설치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은빈이 부정문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have나 has 뒤에 not이 오고 pp가 붙어서 haven't라는 식으로 줄임말도 만들어질 수가 있었지. 제이나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한번 물음표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있지 얘들아? 구분하기가 있었어. 그러면 그거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혜성아? 부사구가 어떻게 됐죠? 과거 시제는 쓰는 부사구는 과거랑 인플루스거는 then이랑 at that time이랑 last하고 when하고 주어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그런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시제를 써야 된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썼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정보는 알 수 있다? 어떤 알 수 있는 정보 뭐야? 과거 시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알 수 있는 정보는 과거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있겠지. 그럼 현재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정보도 알 수 있고 현재의 정보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것은 무엇이었다? 과거에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지. 잘하셨어요. 하나를 세 번째 용법 구분하기가 있었어요. 그치? 세 번째 용법 구분하기. 그럼 용법을 구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용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현재 완료 용법에는 경계관계 다시 현재 완료 용법에 뭐가 있어요? 경계관계를 뭐였어요? 그렇지. 경험 계속 완료 결과가 있었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나야 경험이랑 관련된 부사에 뭐가 있어요? once, twice, never, ever 등등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과 관련됐죠? 네, have been to는 무슨 용법이었어요? 경험이었었죠. have been to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빈아 무슨 용법 할래? 계속 하세요. 계속은 뭐였어요? 한다며. 계속은 뭐가 있었어? 그거 계속이었습니까? for하고 since가 있었지. for 뒤에 뭐 써요? for 뒤에는 기간을 썼고요. since 뒤에는 주어랑 과거 동사를 쓸 수도 있고 주어랑 과거 동사를 쓴다는 건 다시 말해 얘는 since 뒤에 누굴 써야 된다? 시점을 쓸 수 있더라.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치 좋아요? 자, 다른 용법에 뭐가 있어요? 지금 경험했고 계속했어. 완료할 거예요. 완료. Just, already, yet. 같은 친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있겠지. 잘하셨고요. 은민아, 결과. 힌트
부사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셔야겠죠. 다른 부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표현은 있었어요. 결과에 뭐가 있었지? have gone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여기에는 더 이상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누구를 한 명씩 집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시험법이니까 사실은 내가 자연스럽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영역은 그냥 내가 지목을 당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뭐 한 거야? 베낀 거잖아. 그치? 찍은 거잖아. 내 머릿속에 안 넣고 푼 거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분명히 우리 구두로 볼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걸 외워보지 않은 거 누구 책임? 나의 책임.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친구 점수 100점 나오고 어떤 친구는 뭐 80점대 어떤 친구 60점대 어떤 친구 30점대 나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결과값은 다를까요? 본인이 해온 결과값이 차이예요. 어떤 숙제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차이도 있고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 법이라고 해서 문법은 법이에요. 법칙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외워야 될 것들을 계속 소홀히 하고 미루고 안 외우시게 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거 나중에 가서 뒷감당하기 싫으면 지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 소리 너무 안 들려. 하부터만 지금 혜성이만 겨우 들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내일 아닌가 보다 막 이러고 자꾸 남일처럼 반응하시는데 대답 소리는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치? 맞죠? 복습 누구 목? 무엇은 누구의 몫이다? 복습은 자신의 몫이다.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 다시! 똑바로 해오십시오. 알겠지? 자, 상황 한번 갑시다. 자, 한점 찾으려면 책 어디 찾으면 돼? 한 반절, 맞아. 잘했네, 서율이. 한 반절 정도 뒤로 쭉쭉쭉 넘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게 다가 문법 범위죠. 왜? 책의 이름 써 얘들아. 그리고 책의 이름 제발 사회공처럼 저렇게 죽어가지고 누구 책인지도 몰라가지고 선생님 고민하게 만들지 말고 책의 이름 쓰세요. 반을 너는 첫 번째 페이지구나. 나간다. 자, 사과문법은 즐겁게도 시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예요. 다시 사과문법은 누구만 똑바로 아시면 된다? 관계대명사만 알면 된다. 다시 사과문법은 누구만 알면 된다? 다시 사과문법은 누구만 알면 돼요? 네, 관계대명사만 똑바로 아시면 돼요. 관계대명사의 문제 포인트 첫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관계대명사 문제 포인트 첫 번째 뭐 알아야 될까요? 얘를 확신하려면 항상 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돼부터 T가 불안정 구조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다시 1번 뭐라고요? 앞에 명사가 있듯이 다시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자기 목소리 자기 귓까지 똑바로 들려야지 속삭이면서 자기 귓까지도 안 들리게 하는 건 안 돼요. 다시 뭐라고?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서 부사는 다시 뭐라고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가 부사는 다시 뭐라고? 자, 다시 4과 문법에는 뭐가 있고요? 거기서 포인트 첫 번째는 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누가 이러고만 대답을 하는 것 같다. 발음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려요. 다시 시작! 네,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치?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혜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자,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불안정 구조인지를 살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첫 번째로 따져줘야 될 거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이거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앞에 명사가 있다는 것만 이제 체킹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범위잖아요. 그럼 같이 따져야 될 정보를 정리해야 되겠지. 자, 앞에 있는 명사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따져주셔야 돼.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이것도 따져주셔야 돼요. 다시 뭘 따져야 된다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죠. 그렇지, 따져줘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따져줘야 될까? 그렇지. 뒤에 어떤 자리가 비어있는가? 뒤에서 비어있을 수 있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주어 목적 주어, 목적어, 전치사역. 보어, 전치사, 목적어 다 있습니다. 사실 다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떤 사람이냐, 사물이냐, 어떤 명사가 나와 있느냐를 파악을 했고 어떤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에 뭘 선택할 수 있지? 종류.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긴 관계대명사를 골라와야 하는가? 이것들은 위에 있는 앞에 있던 그 명사가 누구인가, 뒤에 어떤 자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자리를 비워놓게 만들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을 지어줄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정보. 접속사 됐을래? 관계대명사 되실까? 이 접속사 대과 관련된 거 우리 지난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갔죠.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갔던 거라서 아마 연계되어서 같이 시험 문제로 내도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대세 특징과 관계대명사 대세 특징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거.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that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텐데 그 관계대명사 다른 건 쓸 수 없고 이 that이라고 하는 녀석만 들어가야 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뭐가 있다고? 관계대명사 댐만 써요. 다시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댐만 써요. 다시 뭐가 있다고? 댐만 써요. 다시 관계대명사 댐만 써요. 다시 관계대명사 댐만 써요. 그렇지. that만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특이한 경우들은 다 뭐 해줘야 되겠어? that만 쓰는 경우는 그 특이사항들을 다 뭐 해줘야 될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마지막 4번은 시험 범위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됐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과를 정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넣어놓으셔야 될 어떤 시험범위겠다. 문제의 포인트 내리겠다. 자, 다시 한번 4번 문법에 뭐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문법 포인트 1. 앞에 명사를 고치가 불안정이고 앞에 그렇지. 명사는 그리고 그 앞에 명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뒤에 뒤에 어떤 자리가 비어있는지를 살펴서 뭘 결정한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시 1번 설명해주세요. 앞에 있는 하다가 말아요, 박찬민 씨. 다시 1번 준비 시작.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 구조가 나와야 한다. 앞에 있는 명사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살펴야 하고 뒤에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지 살펴야 된다. 이를 통해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1번 설명하시듯이 텍스트를 그냥 입으로만 뱉어낸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그치. 최대한 아직은 보면서 읽어도 되는데 최대한 이제 안 보면서 읽을 수 있게 머리를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더 좋겠지. 다시 시작. 관계대명사가 결정이 난다. 종류가 결정이 난다. 다시 시작. 그렇죠. 저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관계대명사를 결정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다시 뭐라고요? 지금 예나랑 제인이 목소리 안 들려요. 예나랑 제인이 목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데 계속 예나는 필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분명히 말로 해야 될 타이밍을 말로 해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다른 친구들 말로 할 때 계속 그냥 필기에만 집중하시고 말을 아예 안 하시면 집에 가서 무슨 말 하시잖아요. 그치? 그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외워서 가보세요. 외워서 시작.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뭐가 있어요? 구분하는 거, 그치?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다시 세 번째. 세 번째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도 2번만 하고 있는 건 누구냐? 집중 안 해. 다시 3번. 다시 3번. 3번. 2번. 1번. 그 중간말 다 넘기고 박찬민이 이상한 단어 포인트만 이걸 쫓아오는데 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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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4번 뭐하고 있어요? 박찬민 씨 자꾸 관계대명사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에휴. 자, 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인데 본격적으로 나가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은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쪼개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파트랑 어떤 파트로 쪼개줄 수 있을까?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로 쪼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다시 관계대명사는 하나의 단어지만 우습게도 그 한 가지 단어가 몇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다시 관계대명사는 몇 가지지만 한 단어지만 몇 개의 역할을 한다?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하더라. 다시 뭐라고요? 한 단어지만 두 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 한 단어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럼 그 두 가지 역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내가 관계사라는 말과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지. 우리한테 친숙한 건 누구야? 대명사는 친숙해요. 그치? 대명사는 친숙한데 관계사는 그러면 어떤 품사를 의미하는 걸까? 얘는 접속사예요.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연관이 있는 두 문장을 뭐 해주는 거? 연결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헷갈린 사람은 선생님 말로
서로에게 공통점이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 그게 바로 관계사의 역할이야. 자,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접속사였으면 얘 이름을 그냥 뭐라고 지어주면 돼? 접속대명사라고 지어주면 되겠지. 근데 얘 이름이 접속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된 이유는 뭐야? 얘는 일반적인 모든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들을 연결해줘요? 연관이 있는 거, 관련성이 있는 거. 그 관련성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두 문장에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문장 아저씨 말똥 싸지 말고 나와서 그냥 주워 가세요. 그 의자를 삐걱삐걱 걸고 있으면 그거 되냐 그거? 주인님 밑 집어넣으시고요. 예. 사회성 씨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선 강탈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겠죠? 이거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네가 자꾸 여기다 달그락 이거 하고 있으면 모든 애들이 너에게 신경이 집중되잖아 이거. 자 다시 관계대명사라는 걸 쓰려면 아하 그래서 접속사회과 대명사회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역할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그래서 만들기. 이걸 하기 위해서 1번 뭘 해야 돼요? 연관성이 있는 문장을 몇 개 준비해? 2개 준비해. 연관성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사이에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관성 있는 문장을 2개를 준비하시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동일한 점이 있어야 된다. 자, 시험 기간에 여행 간 친구. 자, I know 명규라고 하는 문장 몇 개야? 1개지. 첫 번째 문장 됐지. 그럼 두 번째 문장. He likes 명규 뭐 좋아해? 게임 좋아해? 아 명규도 게임 좋아해? 무슨 게임? 발로란트? 발로란트 He likes 발로란트 이렇게 써봅시다. 됐어요? 그럼 문장 지금 몇 개가 준비됐어? 2개 준비됐지? 그럼 2개가 준비됐을 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럼 그 공통점, 서율아,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야? 아, 두 문장의 공통점은 상영씨. 그런 공통점 말고 진짜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이 2번 나왔어. I know 명규, he likes Valorant라고 하는 문장이 있잖아.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 명규라는 단어랑 he라는 단어가 어떤 사이야? 같은 사이겠지. 그래서 이런 걸 찾아주라는 거야. 그럼 여기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명규랑 he가 같은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그걸 찾으라는 거야, 서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통점이 있는 걸 찾으세요는 같은 형식인 걸 찾으세요가 아니라 이 문장들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가 들어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 공통점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쓸게요. 같은 명사가 있는가?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이러면 좀 이해가 가서요? 저하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지? 공통점이 있는 거 요거를 찾으셔야 되고 그럼 공통점이 있는 문장이 있으면 공통점에다가 뭘 해주시면 돼? 문장을 찾았어.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쓸 거야. 그럼 찬빈아 공통점에 지금 선생님 어떤 거 표시해놨어? 네모 박스 처리해놨지. 그럼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만들어줘야 될 때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공통점에다가 네모 처리. 네모 처리를 해줄 거야. 박스 처리를 해줄 거예요. 됐습니까? 박스 처리를 해줄 거고.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만들어줄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두 번째 스텝은 맞아. 사물인지 사람인지도 살펴야 되는데 자, 영어 문장은 얘네들을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해서 쓸 거잖아. 그치? 얘네들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쓸 건데
자, 연결을 할 때 같은 말 두 번 반복하는 걸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요. 싫어하겠지. 그럼 같은 말 두 번 썼는데 이거 두 번 각각 다 써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둘 중에 공통점에서 지울 단어를 선택하세요. 지울 단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쓸 거라서 그 지울 단어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지워지는 단어는 보통 명사가 지워질까, 대명사가 지워질까? 대명사. 명사가 지워질까, 대명사가 지워질까? 대명사. 왜? 첫 번째는 누구를 언급하는 건지를 알기가 힘드니까요. 명사를 지워버리면 그저 희가 누군데? 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명사는 잘 지우지 않고 누구를 지워요? 대명사. 보통 대명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명규라는 단어랑 희라는 단어 중에서 누구를 지워줄 거야? 키. 희를 지워주는 게 되겠지. 됐어? 희를 지워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술치. 집착 그만해 줄지. 자, 첫 번째는 지운 단어가 사람이지. 그렇지. 사람일까? 사물일까? 요거를 고민을 하셔서 그 안에 그 정보를 직접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희라는 정보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 사람이지. 그러면 아래 뭐라고 쓰면 편해? 사람. 사람이라고 쓰면 돼. 명규 사람이잖아. 사람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두 번째 또 뭘 확인해야 돼요? 술치. 아니라고! 치즈. 어떤 자리가 지워졌는가? 수일치랑 시장 순수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자리 지워지는지가 더 중요하지. 지금 그게 더 중요하냐? 자, 어떤 자리가 지워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희를 지웠잖아. 희는 어떤 자리에서 써요? 우리 희라는 단어를 지울 건데 희라는 단어가 있던 자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던 자리야? 주어. 잘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뭘 결정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아까 뭘 결정할 수 있다 그랬지? 지운 단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확인을 했고 어떤 자리가 지워졌는지를 확인을 했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제 합쳐가지고 무엇을 선택해 줄 수가 있을까? 오늘 했어, 서연아. 오늘 이 시간에 했어. 선생님 아까 말을 한 적이 있어. 이거랑 관련된 정보를. 아까 너도 이거로 많이 얘기했어, 서연아.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 지을 어떤 우리가 지을 단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의 정보를 파악을 하고 나면 관계대명사의 종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파악을 해서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문장을 합쳐주시면 되겠지. 문장을 합쳐주실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똑바로 합쳐서 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뭐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어? 술치. 관계대명사 종류가 무엇이 있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지, 양아치야. 자, 관계대명사 종류를 결정하려면 아까 몇 가지 정보 있어야 된댔어? 두 가지 정보 있어야 된댔지. 그럼 표를 그려줄 수 있겠네, 이렇게. 하나, 둘에 따라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정보는 뭘 알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댔어? 사람. 그렇지. 여기에서는 사람이냐? 사람을 먼저 쓰고 싶은데. 사물이냐?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거 가지고 결정할 수 있지. 두 번째는 뭐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어? 어떤 자리냐? 자리를 어렵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격. 그럼 주어 자리를 생략시켰어요. 주어 자리를 호로록 지웠어요. 그걸 뭐라 불러줍니까?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를 지워놨어요. 그래서 주격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자리 비울 수 있어? 목적어 자리 비울 수 있지. 그럼 목적어 자리 비우니까 뭐라고 해줘야? 목적격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목적어 자리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자리 있어? 소유격 자리까지 표를 외워주셔야 완성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선배님 이 표 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나와요. 오마가 좀 좋아해요. 관계대명사가 복잡해서 오마 많이 내는 문제예요. 알겠지? 저 써요. 뭘? 저 없어요. 그럼 안 써? 우리 양아치 알고 있는 정보라고 지금 나는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써야지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뭐? 표 그린지 그린지. 표를 그냥 그렇게 써 내가 당연히 모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썼겠지? 얘나는 왜 가만히 공부하려는 제인이한테 자꾸 말 걸고 계시죠? 뭐해 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앞으로 와! 맨 뒷자리에 앉아놓고서 안 보인다고 하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 뭐? 아니 잘 보여요. 주아 이표 외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얘나는 정치인 하시겠죠? 외운 것 같아요? 그럼 표 채워주세요. 사람. 사람. 아이. 사람인데 우리 관계대명사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를 얘기하시는 거죠? 관계대명사. 아이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인이 표 외워본 적 있죠? 그런 거 같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관계대명사 사람이면서 주격이면 뭐 써야 돼요? 후. 잘하셨어요. 목적격이면 혹은 후훈 둘 다 되겠지. 성격 어려워서 일단 빼고 사물 갈게요. 사물이면서 주격이면 이? 와. what? 대? 다 나옵니다. 자, 사회성 맞아 다 채워. 저희 그때 위치. 그래서 어디가? 저희 격쪽 사람. 오브이치. 응. 아니면 부스. 그렇지. 찾아내지. 다행이야, 혜성아. 네? 다행이야, 놀고 있어서. 자,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알려줄 수 있는 표다. 그래서 저 표를 외우고 있지 않으면 또 문장을 우리는 결합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라서 써보자. 아까 명규였으니까 사람이었지. 그리고 누구 자리 배웠어? 주어져. 주어 자리 배웠지. 그럼 이 표에서 이제 누구를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표. 여기 앞에 봐. 아까 사람이었지. 지운 단어가.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지. 네. 됐어요? 그럼 후즈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그 중에 이제 누구 자리를 비웠다 그랬어? 주어. 주어 자리 비웠다 그랬지. 그럼 어떤 자리를 써야 돼? 주격이라는 거 골라야겠지. 그럼 누구 활용해서 써야 돼? 후 활용해서 쓰면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의 문장 합쳐볼게. 이 문장 두 개 합쳐보시면 뭐라고 써요? 아이노. 라이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I know 명기, likes, valorant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면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똑바로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스위치. 명사와 너의 별명 앞으로 그냥 수일치, 미스터 수일치라고 해줄까? 공통점이었던 명사와 관계사절과 공통점이었던 명사랑 관계사절이 붙어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다시 뭘 해줘야 된다고? 공통점 명사 관계사절. 다시 뭘 해줘야 돼요? 공통점 명사 관계사절. 공통점 명사 관계사절. 다시 공통점 명사 관계사절. 다시 박찬민 혼자 시작.
어려운 거 읽는다고 이거를 한참 뜸 들어가면서 거북이처럼 읽어. 빠르게 다시 시작. 아니 이거는 지금 그냥 하고 끝난 거잖아. 뭐, 빨리 읽으라 그랬죠. 누가 발음 공개하고 있으라 그랬어. 다시 빠르게 발음 정확하게 시작. 그렇지.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아까는 진짜 이거였어 너. 범인 찾았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문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아까 관계사절 활용해서 문장을 이렇게 써줬잖아. 이 문장에서 뭐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랬어. 공통적인 명사 누구야? 명규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우리가 뭔가 지우고 여기 자리에 관계되면서 넣고 이렇게 연결했지. 그러면 지우고 연결한 이 관계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얘네가 붙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 얘 누구처럼 생겼어? 애벌레처럼 생기지 않았냐? 확인을 해주셔야 돼. 반드시. 잘 봐. 공통적인 명사는 애벌레 대가리야. 됐어? 애벌레 대가리야. 그리고 관계사절은 애벌레 뭐야? 몸종아리야. 그럼 얘가 붙어있어야 살아요? 떨어져 있어야 살아요? 붙어있어야 살겠지. 근데 간혹가다 어떤 새끼 나와요? 애벌레 사례자가 나와요.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떨어뜨려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절대 안 돼, 성아. 떨어뜨려서 쓰는 거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절대 안 돼. 안 돼.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절대 안 돼. 경고했어. 되지 않아요. 뒤져. 안 돼. 그거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도 네가 서술형을 쓸 때는 떨어뜨려서 쓰면 안 돼, 혜성아. 서술형 썼을 때는 안 되고 그냥 모의고사를 보다가 보면 선행사랑 떨어져 있는 관계사절을 네가 간혹가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지. 네가 영작을 할 때 써먹으라는 지식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절대 안 돼요. 누구랑 누구는 붙어 있어야 돼? 공통점인 명사랑 관계사절은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 다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방금 얘기하기 굉장히 돼. 공통점인 명사와 하고 혼자 끝났어요. 자, 혼자 끝나신 분 다시 시작. 처음부터 시작. 네 다리 떠는 속도가 더 빨라 임마. 네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시작. 빨리 안 해. 더 빨리. 여기서 왜 쉬고 넘어? 공통점 명사와 이거 왜 쉬는데? 다시 시작. 이번엔 뛰어서 이렇게 공감이 하냐?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래 집중하라고. 자꾸 썩은 동태도 까라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헷갈리 계산됐어. 내가 애벌레 살리기 제발 해주세요. 애벌레 등장하지 말고. 경고했다. 애벌레 등장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많이 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어? 누가 사라져 있어야 돼? 주어가 사라져 있어야 되겠지. 그럼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뭐가 없어야 돼? 주어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사라진 주어를 이렇게 빠꼼히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주는 표시를 해주고 누구로 시작한다? 동사로 시작한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있어야 돼요. 예,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관계사절이 뭐 해주고 있어야 된다? 수식해주고 있어야 된다. 꼭 꾸며주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목적격 관계 어떻게 생겼다고?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다음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있는데 누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는 구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관계사절이 뭐라고 해줘야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그러니까 무슨 절로 취급해요? 형용사절로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또 주어 동사부터 해서 쭉 있을 게 다 있다가 누구로 문장이 딱 끝나버리면 전치사로 문장이 딱 끝나버리면 누가 없어진 거야?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 역할하는 명사가 사라져 있지. 이때도 무슨 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야? 목적격 쓰시는 거예요. 됐어. 2, 3번 내용은 토요일에 마저 좀 해줄 텐데 오늘은 이것만 빨리 4번 내용 관계대명사 생략만 빨리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하면 총 몇 가지 종류 있어? 두 가지 종류 있어요. 첫 번째 누구 있어요? 주격은 자기 혼자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랑 함께 지워진다? 비동사랑 지워진다. 근데 누구든 자기 혼자 멋대로 지워지기도 한다? 목적격은 혼자 멋대로 지워진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아, 명사가 있고 원래 주관대 쓰고 비동사를 썼으면 뭐 뒤에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여기서 누구를 지우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지우면 누가 수식하는 것처럼 보여? ing나 pp 덩어리가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바로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명사가 나오고 뒤에 누가 나와? 원래는 목관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주어랑 동사가 나와야겠지. 근데 얘가 사라지니까 그냥 누가 꾸며줘? 주어 동사 문장이 얘를 꾸며주는 구조처럼 보여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해 좀 하셨어요? 적용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2번, 3번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줄 거야. 알겠지? 사실상 2번은 우리 이미 내신 기간에 짚어드렸던 거야.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안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릴 거다. 알겠지? 자, 얘들아 토요일에 오면 선생님이 또 뭐 할 것 같아? 그렇지. 물어볼 건데 4번만 물어볼까? 3과도 물어보겠다. 3, 4과 진도 나간 범위에 해당하는 거 계속 물어볼 거라서 공부 똑바로 해오셔야 돼요. 사유라 공부하는 경우 많아. 내일 현충일이라 하고 신나서 놀지 말고 외워와야 돼. 알겠어? 모르겠어? 아시겠어요? 내가 이랬어 안 됐어? 5킬에서 자기 해야 될 거 잘 마무리하고 갑시다. 검사 맞고 가세요.